자, 여러분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29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스토리텔러 이문용기가 여러분을 조선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때는 1504년 연산군이 임금일 때입니다. 이때 갑자사화라는 정치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어, 특히 이제 부관 참시를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선사를 이야기할 때 사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당쟁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고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애나는 건 어때? 괜찮답니다. 네. 자, 이런 그럼 1504년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504년 연산군이 임금이 된 지 10년차 되던 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갑자사화인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사약 받고 모가지 잘리고 귀 안 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원인은 연산군의 생모 윤씨, 폐비 윤씨라고 우리는 흔히 하죠. 그러니까 왕비에 있다가 너 나가 꺼져 이렇게 된 거죠. 이 폐비 윤씨를 자기 엄마니까 자기 엄마가 폐비야. 되게 쪽팔려 엄마가 폐비라.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엄마를 다시 왕비를 만들어 주려고 복위 시키려고 복권을 하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상정을 하는 겁니다. 내각회의 때 내가 너 저기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우리 엄마를 다시 복권을 시켜서 폐비가 아니라 정비로서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발단이 돼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반대했거나 폐비가 될 때, 윤씨가 폐비가 될 때, 그러니까 연산군이 꼬맹일 때, 예, 라고 얘기하면서 낮술을 먹었다고 우리 스카이피플의 김상원 대표가 모닝케어를 주고 지랄합니다. 정성을 생각해서 한 모금 마시고. 그때 이제 폐비를 시키자고 했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 이게 갑자사화다. 이해가 이제 갑자년인 거죠. 1504년이 뭐 갑자을축 진사오미 이렇게 따지면 갑자년이다. 그래서 갑자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요 사건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임사홍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영화 그거 뭐지? 김강우가 연산군으로 나오고 했던 그 영화에 임사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사홍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채홍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게 뭐냐면 채홍사가 뭐냐면 최고 권력자에다가 권력자한테 이쁜 여자 갖다 바치는 새끼들, 이런 사람들을 채홍사라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채홍사가 있었습니다. 12.6 때 중앙정보부에 있던 채홍사 박아무개 중령이었나? 계급이 소리 뭐 이랬었어요. 이 사람이 채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되고 여대생들이 되고 그날 시바스 리갈 먹다가 탕탕탕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채용사라는 거는 예쁜 여자 갖다 바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임사홍이 채용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연산군 맨날 띵까띵까하게 하고 채용사를 하다 보니까 권력의 맛을 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권력이 갖고 싶고 그래서 임사홍이가 어느 날 연산군한테 얘기를 한 거죠. 니네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니네 엄마 원래 안 죽어도 됐었어. 근데 지금 저 대신들 있잖아. 쟤들이 니네 엄마 죽이라고 내쫓으라고 자꾸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그래갖고 니네 아버지가 잠깐만요. 29일 잘못 적었습니다. 이건 연산군 같은 경우 29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어느 날 빡 돌아가지고 니네 엄마 내쫓은 거고 그리고 나서도 또 자꾸 저 영감들이 자꾸 니네 엄마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약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임사홍이. 그래서 연산군이 사실은 임사홍이 얘기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를 기화로 해서 그 다음날 나 우리 엄마 다시 중전 만들어야겠어. 니들 어떻게 생각해? 해갖고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이때 반대했거나 그 이전에 폐비 윤씨 문제에 찬성을 했던 대신들을 싹 날려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인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윤 씨는 왕비로 그 연산군에 의해서 추전이 되죠. 그래서 성종묘 옆에 배사가 됩니다. 이때 근데 이 갑자사화가 참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 왜 이 좀 사화가 조선시대에 네 번이 있었어요. 큰 사화가 네 번이 있었는데 그걸 4대 사화라고 하는데 이 사화는 제가 한자로도 써놨습니다만은 선비들이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시대에 말하는 선비는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할 때 훈구파, 살인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살인파입니다. 사화는 항상 살인파들이 피해자였어요. 근데 이 갑자사화는 특이하게 살인파만 작살난 게 아니고 훈구파도 같이 작살이 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는 이 당시에 죽었어요. 죽어서 묘에 묻혀 있는데 부관 참시를 당하죠. 연산군이 묘파 시체 끄낸 시체를 막 때립니다. 부관 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선의 4대 사화 중에 가장 특이한 게 갑자사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화는 살인파가 작살이 나는 거였어. 누구에게? 훈구파의 공격에 의해서. 왜 그랬는지는 잠깐 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갑자사화는 특이하게 왕이 주도를 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훈구든 살인이든 다 필요 없어 그래갖고 다 죽여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갑자사화가 좀 특이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사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사화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선비들이 화를 당한 게 사화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화는 왜 일어나느냐? 궁극적인 거는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돈, 결국 토지죠. 고대 사회에서는 돈이 곧 토지니까 토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때 조선시대의 그 토지제도 중에 과전법이라는 게 있고 직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전법은 뭐냐 하면 전 현직 고관들에게 다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의정 10년 전에 그만둔 사람도 나라에서 준 토지를 갖고 있고 지금 영의정도 갖고 있고 이런 거야. 그럼 직전법은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거야. 연금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냅두고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만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를 주는 거지. 불화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지. 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시초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도 과전법이 쭉 내려오는데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이후 연산군 막 이때까지 쫙 내려와. 성종 때부터도 이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몇 대에 걸쳐서 100여 년에 가깝게 오다 보니까 쓸만한 땅을 그만둔 사람한테도 다 주잖아. 그 중에는 황희정승처럼 막 10년 넘게 정승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처럼 3일 4일 하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정승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거기에 준하는 토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줄 땅이 없는 거야. 그만둔 놈도 주고 지금 놈도 주고 심지어는 그만둔 놈을 몇 대까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4대 이후에는 우리 나라에서 다시 되찾아간다. 이런 법도 없어. 죽을 때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땅을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이 모자라. 그리고 땅을 아무 땅이나 막 주나? 지나가다가 백성 땅을 막 뺏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왕족이 갖고 있는 궁궐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국유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온 조선반도가 다 국유지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 그래서 직전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응? 직전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냥 직전에 있는 애들만 주는 거다. 즉 지금 관리로 있는 애들만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그러면 과전법을 이미 받았거나 나 가만히 있어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땅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 이런 애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또 막 직전법을 반대하고 막 싸웁니다. 즉 땅을 놓고 과전법에 의거해서 옛날 할아버지부터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 훈구파입니다. 훈구파는 보수라고 보면 돼요. 쉽게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보수 세력, 수구 보수, 조선을 창건했던 개국공신들의 후손들 내지는 그 사람들, 야들이 훈구파야. 그리고 살인파는 그때는 조선 개국에 반대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강원도 두문동에 가서 나는 조선에 출사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학문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방원이 거기서 확 불질러서 다 타 죽거든요. 이 사람들의 후손.
이런 살인파들, 이런 사람들이 살인파야. 훈구파와 살인파. 자, 과전법에 의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던 훈구파. 땅이 모자라. 이제 내가 세력을 잡았어. 근데 받을 땅이 없어.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자. 내가 새로 살인파에서 땅을 새로 받으려면 훈구파의 자손들이 갖고 있는 땅을 뺏어야 돼. 그럼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개헌 논쟁이야 이것도. 경제에 입각한, 먹고 사는 거에 입각한, 돈에 입각한 개헌 논쟁이 바로 과전법과 직전법의 싸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직전법이 한번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땅을 뺏겨 훈구파들은. 그럼 얘들은 이것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불만이 있을 거고, 세력이 넘어갔으니까, 권력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살인파들을 쫙 노리고 있다가 덜어는 모함하기도 하고, 덜어는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덜어는 임금과 결탁하기도 하고 해서 이 살인파들을 다시, 그러니까 수구 보수 세력이 치고 올라오는 개혁 세력을 죽여버리는 게 사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수구 보수 세력이 개혁 세력, 신규, 그러니까 새로운 집권 세력, 집권할 수 있는 집권 가능 세력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 사약 먹이고 다 육시당하게 하고 그래버리는 거. 요게 사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딱 하나, 갑자사화를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이 4대 사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4대 사화가 잘 안 보인다. 무오년에 있었던 무오사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년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드라마에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는 을사사화. 요렇게 4개가 4대 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가해자가 연산군이야. 그리고 갑자사화도 가해자가 연산군이야. 기묘사화는 가해자가 훈구 세력과 중종이에요. 을사사화는 가해자가 소윤파. 이게 명종 때거든요. 소윤.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할게요. 이거 다 하다 보면 시간 부족해. 그래서 무오사화는 연산군이 그 살인파 중에 김종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쉽게 말해서 문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상대로 조자가 들어간,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조할 때 조자예요. 그거를 갖고 시비를 걸어. 거기에 세조가 왕이 찬탈을 한 단종을 불쌍히 여기는 문구가 숨어 있다. 마치 이제 박정희 때 그 금지곡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김종직과 항맥을 같이 하는 자들, 살인파를 싹 쓸어버리는 게 무오사하고요. 갑자사화는 오늘 공부한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공부를 하네. 참 공부 같아서 죄송합니다. 연산군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우리 엄마 보기 좀 시켜줘. 싫어? 가이 개새끼들아. 이게 갑자사화인 거고, 기묘사화는 뭐냐면 중종 때 우리가 잘 아는 조광조라는 분이 있죠. 중종하고 조광종이랑 졸라 친했는데 중종이 조광조가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들이대니까.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볼게. 되게 재밌어요 이 얘기. 그래서 중종을 까내려고 뒤집어 씌워. 그래서 자기가 뒤집어 씌우면 웃기잖아. 그래서 훈구파 대신들을 수석수석해. 가뜩이나 훈구파는 살인파의 거두 조광조에게 권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밀렸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지금 그 이정현이처럼 막 단식하고 그러는 거야. 무슨 씨발 국회의장을 가라고 단식을 하고 그래. 근데 왜 단식을 하는 거야? 국회의장이 물러나야 될 만한 일을 뭘 했는지 국민들에게 조목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식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단식, 그런 건 또 뉴스에 잘 안 나와. 어쨌든 훈구파가 지금으로 따지면 새누리당이네. 예? 이정현이야 씨발, 예? 정진석이야. 얘들이 중종하고 딱 짜고 중종이 모르는 척 해주니까 나뭇잎에다가 그 주초유황이라는 한문을 꿀로 이렇게 써가지고 벌레가 꿀만 따라서 이렇게 파먹어서 그 나뭇잎을 갖고 와서, 전하 아무래도 주초유황 이게 합치면 조자예요. 성조자. 예?
조씨, 이 조씨가 왕이 되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빨리 쪽팔릴까봐. 그러면서 조광조 이하 모든 살인파를 또 죽임으로 몰아넣는 게 기묘사화. 어쩌면 지금 국회에서는 기묘사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사사화는 윤씨끼리 싸운 거야. 윤씨가 당시에 소윤 대윤으로 나뉘어가지고 왕권 그 투쟁을 했어요. 누가 미는 애를 세자로 만드느냐. 그래서 소윤파,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윤원영의 일파가 지네 친척 대윤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정권을 잡는 게 을사사화. 이렇게 조선에는 4번의 사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이따금 이 사화, 당쟁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들이 주로 조선시대의 사화와 당쟁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조선이 망했다. 맨날 싸움질만 해서 그렇다. 막 이러면서 이런 정치적 활동을 좀 폄하하죠. 물론 이 사화의 이면에는 좀 더러운 정치 게임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권력과 권력은 항상 룰에 입각한 일정한 룰에 입각한 정치적 게임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싸워야 돼. 온 나라에 온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만 갖고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거는 북한이지. 북한 보고 맨날 뭐라고 하잖아. 일사불란하게 박수 이렇게 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 왜 자꾸 우리 학교 다닐 땐 총화단결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일제시대 때 있었던 아마 그 단어가 일제시대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온 국민은 단결해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 그건 아니죠. 다양한 생각과 행동이 있고 그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잘 버무리고 그 중에 나쁜 생각은 좀 버리고 잘 타협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행동 지침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고 그게 사람의 사연입니다. 총화단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론은 분열돼야 맞습니다. 국론이 어떻게 통일이 돼? 우리가 5천만 백성이 무슨 의견을 어떻게 통일합니까? 국론은 분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열은 다양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 분열만 듣고 또 난리치신다. 아이고 참. 어쨌든 이 사화 당쟁 이런 걸 얘기하면서 조선 때부터 우리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DNA에 당파 싸움을 하는 DNA가 있어서 서로 쌈박질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듣고 자라났는데 그 모든 거는 그렇게 나쁘게만 하는 거는 다 식민사관이 만들어 놓은 유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관에 의거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을.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그렇게 가르치네. 이 양반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네.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세대가 단절될 필요가 있죠. 효도는 합시다. 효도는 하는데 아닌 건 아니니까 다 좋다고 하지 마시고 가끔 전화 드리고 용돈 드리고까지만 합시다. 예? 단절합시다. 어른들하고.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을 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이제 같이 공유하는 분이 올린 글 중에 그런 걸 봤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교조가 망친다. 이런 글을 어디서 이렇게 인용을 하셔서 그분의 의견이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글이 있다라는 걸 소개한 글을 보고 되게 많이 속상했었는데, 여러분, 국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와 야가 매일매일 똑같은 의견에 똑같이 찬성하고 똑같이 버튼 눌러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가끔 주먹 싸움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싸우다 보면 승리려면 주먹 싸움도 해야지. 주먹 싸움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구상 곳곳에 있는 국회가 다 주먹 싸움하고 문 걸어 잠그고 때려 부수고 단상 점거하고 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많이 싸워서 또 많이 다투면서 의견이 조율이 돼 나가야 되죠. 강가에 흐르는 큰 상류에 있는 바위가 강 하류에 흐르면 네모난 돌멩이가 동그래지잖아요. 닳고 닳아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 중에 합의가 된 하나의 의견이 법안화되고 그게 정책화되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 싸운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싸우는 국회가 한 번 있었죠. 언제?
전두환 초기 때 씨발 그때 여당이 민정당, 야당이 민한당이라고 있었어요. 이중대. 야당인데 안 싸워. 왜냐하면 야당 그 창당 자금까지 민정당이 다 대줬거든. 전두환이 다 대줬거든. 그래갖고 야당이라고 해놓고 그때 총재가 유치송, 이 양반이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어떤 잠룡의 아버지인가 그래. 딴 사람인가? 아무튼 유력 정치인의 아버지야. 어쨌든 그때는 국회가 안 싸웠어요. 그럼 그때 국회가 가장 아름다운 국회야? 아니잖아요. 국회는 싸워야 됩니다. 발전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504년 연산군 10년으로 여러분과 같이 가서 그때 일어났던 갑자사화를, 음력입니다. 9월 29일 날 갑자사화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